웨이모가 대표적으로 처음으로 상용 서비스를 2024년에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을 내년에 도쿄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되게 서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부분에서 매출이 나온다면 이것이 AI의 투자 효과라고 볼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AI 로봇이죠. 옵티머스처럼 중국도 그렇고 지금 엔비디아도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엄청난 돈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능한 수준으로 2025년 하반기 정도에 이것이 나온다라면 AI 거품 논쟁은 불식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할 가능성들이 2025년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2025년 좀 보시면서 주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AI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AI에 대해서 글로벌 대규모 기업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기업별로 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AI 거품론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죠. 워낙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2월 되니까 벌써 결산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최종 결산 안 나왔지만 대략 예측하기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 4개 기업이 2024년 올해 한 해 동안 AI 관련 투자를 2천억 달러를 했습니다. 2천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2천억 달러면 100조가 넘는 돈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한국 기업들이나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렇게 1년 동안 4개 기업이 2천억 달러를 특정 기술에 투자한다. 그리고 2023년에도 했고 2025년에는 올해보다 더 높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 여기에 맞는 매출이 생겨야 되는데 매출이 언제 생기냐면서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거 그러다가 거품 터지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 2055년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25년에 크래시가 온다라면 AI 거품이 터지는 겁니다. AI 거품이 터진다? 그러니까 즉 도대체 분기별 발표를 하는데 AI 매출이 올라가지는 않고 지금 다행히 이 4개 기업은 얼마나 대단한 기업입니까? 여러분 빅테크라는 기업들 대출 없이 지금 2천억 달러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하게 닷컴 버블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돈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캐시플로우로 들어가는데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은 그래도 기분이 나쁘죠. 저걸로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주지. 또는 당장 돈 되는 거에 투자를 해주지. 매출의 증가에 빨리 기여하게. 그런데 지금 저걸 가지고 당장 매출에 기여도 안 되는데 2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아마존만 올해 한 해 동안 투자한 돈이 750억 달러예요, 여러분. 75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데이터 센터에 전기망을 공급하고 자 이런 부분이 하고 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신냉전 체제 AI 경쟁 체제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중국 또한 유사한 돈이 들어갔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이 정도 돈을 쫓아갈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인 거죠. 리가가 다른 거고 한국은 이 정도 한국은 이 4개 기업이 2015년에 투자했던데도 한국 전체가 투자하지 못하고 있어요. 2015년, 10년 전. 그 정도로 규모가 완전히 사이즈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AI에 대한 투자가 대단히 크다라는 거고 사실 이것 때문에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다 AI든 또는 크립토라든지 이렇게 관련되면서 지금 주가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M7이 아니라 무슨 또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브로드컴을 집어여서.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데 다 이것이 다 AI에 대한 기대 또는 양자역학 양자칩에 대한 기대들 미래에 대한 기대들인데 아직까지 이 AI하고 양자칩이 펀더멘탈에서의 재무제표상에 있어서의 레비뉴, 매출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의론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2025년은 그것을 판가름 날 겁니다. 이거를 더 이상 기다리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2055년에 이것이 매출을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AI 거품이 터지냐 안 터지냐가 저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연착륙, 즉 거품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품이 터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올해 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은 코파일럿 비즈니스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코파일럿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오픈 AI가 만든 챗GPT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코파일럿으로 불렀고 이 코파일럿으로 매출을 많이 내지는 못했어요. 다만 AI를 활용하겠다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단히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11월에 이제 공개를 했던 다이나믹 365라든지 또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AI 에이전트 서비스로 가지고 와서 내년에 B2B 매출을 높여내겠다. 그래서 이 B2B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단히 좋게 보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는 과거에는 개인정보 이슈가 있게끔 개인정보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니까 여기다 광고를 뭘 노출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를 가지고서 광고를 노출했다라면 요즘은 AI를 활용해서 광고의 효율성들을 대단히 높여내면서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들이 줄어들고 AI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수익률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고 매출도 크게 늘고 있어요. 그리고 라마라고 하는 오픈 AI를 만들면서 이쪽 AI에 대한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고 있고 또 이 AI를 결합한 과거에는 메타버스니 뭐니 해서 전 진짜 메타버스 할 때 페이스북 미워했거든요. 근데 가면서 지금 오큘러스가 아니라 레이방하고 같이 이 AI 글래스를 만들면서 대단히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오리온이라고 하는 개발자들만 볼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AI 글래스라고 하죠. AI 안경. 이런 부분들 충분히 2025년에는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메타는 장기적인 전망이 되게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아마존은 이번에 노바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스스로 자체 처음으로 만들었고 또 엔스로피 클로드라는 서비스라는 곳에 투자도 했고 또 하나는 자체 AI 칩, 즉 엔비디아로부터 좀 독립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H백하고 결코 퍼포먼스가 뒤지지 않는 자체 칩을 TSMC를 통해서 생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걸 들어간 상태고 또 하나는 뭐 이종 간의 GPU는 만약에 어떤 특정 거대 언어 모델을 할 때 똑같이 엔비디아 H100이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블랙엘은 블랙엘끼리 학습시키고 H100은 H100에 학습시키지 블랙엘 반 섞고 H100 반 섞고 이렇게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종 서로 다른 GPU를 연결하고 AI 칩을 연결해서도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연결망들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되게 내실 있게 다져가면서 버티컬하게 수직 통합을 하면서 칩에서부터 데이터 센터와 언어 모델까지 다 갖추게 되고 또 이번에 헐리데이 시즌 때 즉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뭐 먼데이라든지 이럴 때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루퍼스라고 하는 쇼핑 에이전트를 갖다가 아마존에 붙였고 이것이 되게 반응이 좋고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전방위적으로 아마존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조금은 기대치에 의한 성장이죠. 양자 컴퓨터 칩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물리적인 형태로 칩을 만들었다는 것이 대단한 거니까 여기에 대한 호평가를 받고 있고 또 제미나이 2.0이 나오면서 오픈 AI를 이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호평가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글은 또한 위협 또한 있습니다. AI 검색이라는 것 한국에서도 12월 말부터 중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AI 오버비스라고 해서 AI 검색이죠. 이럴 경우에는 검색 광고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구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검색이 네이버도 내년에는 AI 브리핑이라고 하는 AI 검색 서비스를 시작을 하죠. AI 검색 시장이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카니발리제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검색 광고 시장이 조금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은 그 우려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데스크탑 내에서의 즉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데스크탑 내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PC, 노트북 이런 데서는 구글의 점유율이 조금씩 해서 경향적으로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것 이건 조금 우려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보는 것은 미국에서는 틱톡이 저는 불허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것을 자기는 틱톡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허가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틱톡이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틱톡 사용률은 미국에서는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2024년에 경이로운 어떠한 변화라는 것은 틱톡 샵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틱톡 샵, 즉 틱톡에서 물건 파는 건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고 틱톡 이용자 중에 50%가 그 구매를 했고 그리고 90%가 재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틱톡 샵이 잘 된다라는 것은 아마존이 또 잘 되고 틱톡이 잘 된다라는 것은 한국처럼 네이버 샵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에게는 이러한 프로덕트 서치라고 하죠. 제품 검색 시장이 계속해서 구글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구글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전체 매출의 80%가 검색 광고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광고는 구글의 매출에 있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검색 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구글은 조금의 위험성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투자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웨이모 지금 자율주행에서도 앞서가고 있고
양자칩에서도 앞서가고 있고 제미나이 2.0이 나오면서 AI 챗봇에서도 대단히 앞서가고 있는 등 구글이 기술력에 있어서는 대단히 앞서가고 있지만 자체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양하게 공격받고 있는 것을 함께 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지형이 기본적인 큰 AI 지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025년에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자율주행이 올해 드디어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이모가 대표적으로 처음으로 상용 서비스를 2024년에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을 내년에 도쿄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되게 서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부분에서 매출이 나온다면 이것이 AI의 투자 효과라고 볼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AI 로봇이죠. 옵티머스처럼 중국도 그렇고 지금 엔비디아도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엄청난 돈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지금은 R&D 차원에서 테스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판매 가능한 수준으로 2025년 하반기 정도에 이것이 나온다라면 AI 거품 논쟁은 불식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엔비디아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AI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할 가능성들이 2025년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2025년 좀 보시면서 주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AI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만한 그런 기업들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은 기업들도 있을까요?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AI 데이터 기업이죠. 데이터 AI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우선 거기는 이제 온톨로지를 대단히 잘하는 기업이고 온톨로지는 쉽게 말해서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의 관계 설정을 잘해서 이 데이터의 의미를 잘 파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미도 그냥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의미 부여를 만들어내면서 불명확한 데이터들 속에서 명확함을 뽑아내는 거고 그걸 통해서 군사 작전이라든지 또는 뭐 금융 사기라든지 또는 기업의 경영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내면서 지금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올해 벌써 300%가 넘게 올랐으니까 2024년 대단히 아마 엔비디아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대단히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팔란티어. 물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 대비 주가의 가격이라든지 수익 대비 주가의 가격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래도 팔란티어는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기업들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로켓랩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 시기에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래서 재활용 가능한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 기업들 이것이 대표적으로 로켓랩이죠.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떨어지고 있는 나이키나 스타벅스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떠한 소비재 트렌드들의 어떠한 등장들 이런 것들도 뭐 관심 있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은 미국 주식은 매일매일 보면 볼수록 다양한 주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폭넓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저는 이제 테슬라하고 팔란티어에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보면서 이렇게 몇 군데 투자도 해보고 테스트 차원에서 수익률의 증가율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저렴하게 살 만한 부분은 정말 많지 않다. 그중에 뭐 하나 제가 보는 것은 비바 시스템스라고 해가지고 의료기업에게 클라우드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뭐 이런 데도 좀 보고 있고 몇 군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금 여러분 아시는 S&P 500의 지수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매입하기에는 좋은 시기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AI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점, 브로드컴 예를 들자면 뭐 저도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브로드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통신칩, 모뎀칩 이런 거 만들다가 ASIC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 주문형 지금 AI 칩을 설계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애플이 여러분 올해 애플 인텔리전스를 갖다 5월달에 발표하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겠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것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클라우드망을 만드는데 우리 기업만 쓰겠다. 국방부 프라이빗 클라우드면 국방부만 쓰겠다. 애플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애플만 쓰겠다. 똑같은 클라우드 시스템이지만 여기에 들어갈 칩을 브로드컴에게 설계를 맡기겠다. 그전에 어디다 맡겼습니까? 애플이 암에다가 맡겼죠. 암에다가 주로 설계를 맡겼었는데
애플이 쓰는 칩들은 이제는 M1, M2, M3, M4 이런 것들은 애플이 직접 설계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칩을 엔비디아 걸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브로드컴을 통해서 TSMC를 통해서 생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브로드컴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브로드컴이 장점은 스타링크에 있는, 우리가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칩을 브로드컴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브로드컴의 매출은 대단히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VM웨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클라우드망에 있는 망을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브로드컴이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미래지향적인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미래지향적이라는 이 기대치가 주가를 올리는 것은 저는 매우 타당하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수익률을 얼마나 기록하면서 매출을 기록하는 것은 2025년에 지켜봐줘야 된다는 거죠. 지켜보면서 실제로 애플의 계약을 따내서 TSMC가 생산에 들어가서 수익률이 또 엔비디아처럼 80%가 나오더라, 하드웨어에서. 이런 것들이 막 찍혀줘야 브로드컴은 뭐 100%, 200% 이렇게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나 아직까지는 애플의 계약을 따내는 건데, 이것이 TSMC가 얼마나 우선순위를 가져주면서 생산을 해줄 건지, 그 생산을 해주면서 여기에서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건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스타링크는 지금 원래 피자만한 판에서 더욱더 작아진 A4 용지만한 판으로 안테나가 작아졌는데, 스타링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뎀 칩을 브로드컴을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스타링크가 스마트폰에서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더욱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애플은 또 한편에는 되게 경쟁과 협업을 브로드컴하고 하고 있어요. 즉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AI 칩은 브로드컴에게 주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애플이 모뎀은 아직도, 여러분 아이폰에 들어간 모뎀은 다 브로드컴의 칩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아이폰 17부터는 잘하면 애플이 만든 모뎀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또 브로드컴에는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같이 보시면서 브로드컴의 펀더멘탈을 함께 보실 필요는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뭐 투자와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생활에서는 실제로 뭐가 많이 달라졌다, 이게 체감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AI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 생활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여러분 스마트폰 처음으로 기억을 돌려보시면 스마트폰에서 이제 게임 되는 게 되게 좋으셨을 거고, 두 번째 광풍을 일으켰던 서비스가 또는 사실상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카카오톡이에요. 제일 먼저 새로운 기기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바뀝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바뀌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서비스죠. 즉 고속도로가 지금 인프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서비스 중에 제일 먼저 달렸던 차가 카카오톡이고, 사실 카카오톡도 카피캣이죠. 모방했죠. 왓츠앱이라고 하는 것을 모방을 했고, 사실 해외에서도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이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가 전통적인 통신사가 하는 문자 서비스를 돈 주고 하던 거에서 완전히 판을 바꾼 거잖아요. AI도 지금 AI 컴파니언이라고 하는 AI 친구, AI 동무라는 서비스가 지금 북미 지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북미 지역과 유럽에서도 난리가 났고, 한국에서도 최근에 리튼이라는 업체에서 11월부터 유료화를 진행했는데 한 달 매출이 11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하는데, 정말로 AI 컴파니언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2025년에 증가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10대, 20대만 썼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60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여성, 남성,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다 쓰고 있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대중적인 서비스로 AI 컴파니언 서비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외로움이 정말 모든 곳에 스며들고 있는 거고, 이것이 결혼을 했던 안 했던, 파트너가 있건 없건 외로운 건 여러분 동의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외로움이 스며들고 있고, 여기에 동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친구가 없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잃어가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AI 동무가 나타나면서 이 친구가 필요하다라면 삼성전자 연락해서 우리 집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방문기사 일정도 짜주고, 그러니까 저하고의 대화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떠한 국면으로 지금 가는 서비스들이 대단히 무르익고 있고 여기에서 현금화가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앞다투어 지금 북미에서는 경쟁이 불붙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마 2025년 여러분들이 챗봇이 아니라 AI 친구도 제가 이름을 정해주고 이름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 이런 유치한 시지만 유치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름을 불러줘야만 의미가 되는 것처럼 이름도 불러지고 메모리 기억도 좋아지고 저의 모든 걸 기억하는 이런 친구들이 2025년에는 되게 중요한 서비스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단순히 친구를 넘어서 이제 개인 비서의 역할을 하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걸 이제 에이전트라고 얘기도 하는 네. 것도 하고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너무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또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2024년 지내는 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뭐 한국 사회에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쉽지 않은 시기를 저희가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치지 마시고 공부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계속해서 성찰하시면서 내년 2025년에는 성공적인 투자도 하시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 경제가 한국 사회가 좀 더 좋아지는 걸 기대해 보면서 올해 마지막 방송이겠죠. 저도 여기 출연이 마치고 내년에 또 더 환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